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남도정과 경상남도 교육행정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심 속 주거 밀집 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산업혁신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리에서 있는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22,900V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도로에 있는 전선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선 지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2조 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중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 이설을 요청할 경우 전선로를 설치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용을 5대5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선 지중화로는 11.45%이고 전국 평균이 18.82%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강력시하고 특별시 등 시 단위와 도 단위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경남의 수위는 전국 시도 가운데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양산시의 경우 지중화율이 28.46%인 반면에 합천구는 2.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남 도내 최근 5년간 전봇대 전선으로 발생한 재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37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잔재해까지 포함하면 112건이 되죠. 그렇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등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창원시 모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된 전선 지중화를 한국전력에 요청하자 한국전력 경남 본부에서는 도청자의 부담으로 지중 이설이 시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해신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차 창원시로 전선 지중화를 요청하자 지중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중화 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해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50%인 한국전력 사업비 분담 비율을 항상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전력은 전력을 공급하고 이에 따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공기업입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 등의 시설을 당연히 관리해야 하고, 이는 한국전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자신의 사업용 자산 관리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50%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 설치된 전봇대가 8일 기준으로 96명 정도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97,000개, 그 다음에 진주가 81,000개, 밀양이 72,000개, 김해가 69,000개 순이죠. 경상남도 도로 점용료 진주 조례에 따라 전봇대 한 개당 850원의 점용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용료는 조례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르는데, 우체통, 소화전 등은 1,250원에 비해 서너지까지 제약이 있는 전봇대가 850원이라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로법 제68조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발판 삼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중 최우선 과제가 지중화 사업에 있어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 비율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강력지자체 단체의 사업비 대상지 선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 도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시군과 협의해 나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교육 현장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는 재학년의 경우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학부모 수업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 다음 맞벌이 가정이나 조선 가정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주위에서 만나본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사실상 온라인 교육으로는 학습 효과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실시된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만족도 조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반적으로 원격 수업에 만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3 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설문조사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클릭만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설문조사가, 통계조사가 좀 신뢰성을 잃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명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한 질문에 전체의 65.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초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응답자로 좁혀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70%입니다. 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경남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원격 수업이 확대되는 과정까지 다 한다면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시적인 학교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산정하고 감염 학급 해소를 위해 방안도 고려해야 하므로 교원 채용 규모나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경제 논리만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랑으로 원격 수업 전담 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시발점이 되어 최근 경남을 둘러싼 국내의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도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그 요구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민의 삶을 직결되는 해남부터 차근차근 챙겨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역동적인 경남 도정과 교육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